네, 안녕하세요. 토요시코라입니다.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49번째 시간이고요. 지난주 분산 투자 전략, 미국 배당주 ETF 및 개별주 매수, 현금 비중 지키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고요. 제 블로그 돌아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149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좀 사정상 좀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이제 등록은 업데이트 업로드는 못했는데 이거 이제 한 번에 정리한 내용이니까 좀 봐주시면 좋고요.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인 거 알고 계실 거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하지 않습니다. 저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12일부터 16일까지죠. 동안 분산 투자 전략에 대한 것들,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매수한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현금 비중은 계속 지켜주십시오, 여러분. 제가 뭐 현금이 얼마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되게 의미가 없고 결국은 매수하시는 본인들, 개개인들의 비중이 중요한 거니까 전 요 비중 한 20-30%는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. 꼭 가지고 계십시오, 현금은. 그리고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, 그죠? 뭐 우리가 소위 뭐 불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,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긴 한데, 뭐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,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든 어쨌든 간에 현금 비중을 꼭 지키시라는 말 좀 꼭 좀 말씀드리고, 그리고 우리 뭐 게임 용어로는 올인이라는 말을 원래 쓰잖아요. 저는 이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. 과거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큰 과오였다는 걸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렇게는 투자하지 않고요. 어쨌든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데 아시죠?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계속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이런 심리가 참 이 주식시장에는 이게 조금 깊습니다. 그러니 그런 컨트롤 되게 잘해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많이 사잖아요. 그러면 하락을 하는 일주일 동안 상승만 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락을 할 경우에 이게 이게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또 사고, 좀 더 떨어졌으니까 또 사고, 그러니까 계속 사버리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다 소진될 때까지 다 사버리는 경우, 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. 현금도 하나의 비중이라고 생각하면 그쵸? 우리가 올인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비중이라고 하는 현금을 보게 되면 얘를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잔고는 꼭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떨어지든 내일 오르든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내가 생각한 레인지 정도 왔으면 그게 1%든 마이너스 2%든 어쨌든 그 프로테이지 오면 그냥 조금만 사는 겁니다. 그냥 원래 오늘 한 개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좀 하락폭이 크다. 그러면 2개 내지 5개 정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끝입니다. 이걸 10개, 100개, 20개까지 급하게 채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. 하지 않을 거고, 그렇게 할 생각도 지금은 없습니다. 과거에는 그랬으니까.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가오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했던 방식대로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해되시죠?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. 어쨌든 현금 비중 꼭 지켜주시고, 지금이 장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.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. 자,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1번부터 19번까지 해서 요 19개 종목을 소수점 매수 혹은 온주 1개,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모았습니다. 예, 요거 매수한 거 이런 식으로 매수했고 요거 매수한 데이터들은 물론 하나하나 토스증권 제가 쓰고 있는 일반 계좌 토스증권 캡처해서 가져오는 게 좀 번거로워서 이거 하나로 그냥 가져올 거고 어차피 이제 다음 주나 또 이제 일주일치를 몰아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는 리얼티 인컴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항상 제가 토스증권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있잖아요.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여기 합산한 데이터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토탈로 모여진 어떤 주식 수고요. 그리고 실제로 매수한 건 매수 리스트를 이렇게 다시 뽑아놨어요. 되셨죠? 자, 그래서 지난주는 뭐 개인 사정상 제가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고 그냥 쇼츠만 1개인가 2개 정도밖에 못 올린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월배당주, 그 다음에 고배당주, 우량배당주, 그 다음 분기배당주까지 해서 고르게 좀 소수점 매수 혹은 1개, 2개 이런 식으로 온주 매수도 좀 이루어졌고요. 요 리스트 매수 종목들 리스트는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한 개씩 한번 뜯어보기로 하죠. 요 부분은 좀 신규로 에브비하고 엑슨모빌을 좀 추가했다는 내용이 좀 있긴 해요. 그 정도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은 많이 봐오셨을 거고 MEAI 이런 게 또 추가된 것 같고 그 다음에
XLU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한번 봅시다. 얘는 매수 건수가 총 3건이라고 하는 건, 그러니까 월, 화, 수, 목, 금 중에 월, 화, 수 혹은 뭐 화, 수 뭐 이런 식으로. 그 당일날 한 번만 샀던지 아니면 3번이나 2번 샀던지 그걸 합산하는 값이에요. 그래서 총 매수한 총 금액은 이제 $30 정도 이제 매수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. 에브비도 3번 샀는데 얘도 한 $30 정도. 그러니까 사실 $10, $10, $10씩 해서 소수점 매매들 매수를 한 겁니다.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도 좀 매수를 했고요. 이거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이 이제 한계가 넘었나요? 볼까요? 잠깐. 뭐, 여러분, 그죠?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, 여기 있다, 그죠? 이제 한계를 넘겼네요. 목표 수량이 당장은 3개고, 최종 수량은 100개인데, 그 중에 이제 3개 중에 1개를 모았습니다. 달성률 33%네요, 그죠? 이런 식으로 모았고, 그 다음에 좀 변화가 있는 것부터 설명할게요. 고프 같은 경우도 원래는 11개였던 것 같은데, 지금 이제 목표 수량 15개까지는 채웠고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표는 300개를 좀 목표 잡고 있는데요. 이것도 계속 꾸준히 매수할 겁니다. 이런 게 눈에 보이실 것 같고, 슈드도 한 2개 정도 늘었고요. 좀 딱 눈에 보이는 거. 물론 다 늘었는데 눈에 크게 뜨이는 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되셨죠?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, 품목상으로는 이렇습니다. 엑슨모빌도 한 개가 아니라 한 건에 한 $20 정도 매수했다는 소리예요. 오프도, 그 다음에 VYM도. 이런 식으로 했고, 아메리칸 타워도 좀 추가 매수했네요. 코카콜라하고, 그 다음에 SCHD도 좀 매수된 거 있고, 그 다음에 MEAR, 기타 쭉쭉쭉 해서 얘들 다 한 건씩, 최소 금액 한 $10 정도로 다 매수했습니다. 그러니까 $10, 얘는 11.93달러가 된 게, 잔고가 11. 얼마 남았길래 이건 산 거고요. 요거 두 가지는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. 됐고. 그래서 총평을 좀 해드리면 총 19종목에 24번의 매수를 좀 진행했고요.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. 매도는 1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매도를, 물론 지금 제가 지금 일반 계좌를 쓰고 있고, 이제 종합소득세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. 5월달 거. 그쵸? 금액을 좀 내야 될 것 같고. 어쨌든, 이걸 생각하니까, 이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다 보니,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, 괜히, 원래는 내야 되는 세금이 맞긴 한데, 괜히 기분이 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. 그죠?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 내용이에요, 세금은. 세금은, 물론 내야 되는 법정 세금인 건 맞는데, 사실 그러니까 세금은 아끼는 게 사실은 그게 더 베스트하고 바람직한 방법이겠죠. 그래서 좀 고민스럽습니다. 일반 계좌로 제가 지금 미국 주식을 사고 있고, 그 다음에 일반 계좌에서 우리 한국 국내 주식을 이미 사놓고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고 ISA에서 이제 국내 주식을 사고 있죠. 근데 이제 일반 계좌로 미국 주식을 계속 사 모으면 배당금이 늘어날 테죠. 그러면 또 금융 소득이 또 늘어날 테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. 이거를 미국에 있는 이 주식을 조금 정리하고, 그러니까 ISA로, 그러니까 그냥 국내로 좀 갈아탈까, 이렇게 고민도 되고요. 이거는 참 좀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. 그리고 아직 건보료라 하죠. 건보료 같은 경우도 2026년부터 이게 부과된다고 제가 좀 찾아본 것 같은데, 그렇다네요. 그래서 그것도 조금 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그건 또 차차 또 뭔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총액적으로는 $238 정도 매수했습니다. 지난 한 주 동안. 요렇게 좀 매수했고, 그 다음에 또 이번 주도 계속 특이사항 없이 계속 매수할 거고,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국내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매수할까,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자, 좀 마무리 짓자면 월배당 칼렌더 기반으로 이제 분산 매수 지속, 그러니까 월배당 칼렌더 특별히 뭐 이게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, 저는 매월 매일 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으니까, 거기 그 날짜 어떤 날짜에 좀 해당하는 그 날짜에 그 배당이 지급되는 종목들로 분산 매수 지속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, 아니나 다를까 투자는 이제 꾸준함과 분산이 저는 핵심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.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시청하기 149번째 시간이고, 지난주 분산 투자 전략, 미국 배당주 ETF 및 개별주 매수했는 내용, 그 다음에 좀 현금 비중 좀 지켜달라는 내용. 죄송한데 여기 지금 다 미국 주식이죠. 맞아요. 사실 한국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또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. 사실 ISA 계좌에서는 하루에 많이 사고 있진 않죠, 아직까지.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거를 조금 더 많이 사는 것 같은데, 미국 걸 더 사게 되면 나중에 또 세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
얘를 일단 세우고 아니면 국내 ISA 계좌에서 좀 더 매수할까 뭐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죠. 자,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. 그죠? 뭐 저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제 거 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안 사놓고 샀다고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샀는데 안 샀다고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계좌를 항상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너무 매도할 때 지금 매도는 하지 않지만 좀 이렇게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딱 끊으셔야 됩니다. 내가 오늘 5개 사기로 했으면 그냥 5개로 끊는 거예요. 시장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좀 보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목표한 수량이 오늘 2개 살 거야. 그럼 2개로 끝나는 겁니다. 물론 조금 더 좀 과도한 하락이 더 보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는 이해가 되죠. 그게 이제 맞죠?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. 어쨌든 끝까지 성투해 주시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